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자동차 구조 원리 입문 특강이라고 해서요. 인터넷 강의 이제 보시면서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떻게 수업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자동차 구조 원리 교재는 기본서는 요걸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교재와 관련된 이야기는 첫 번째 시간에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교재의 활용법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인강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그림 하나 보고 들어갈까요? 자, 이제 좌측에 지금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좋다, 그죠? 자, 근데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림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요? 저는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일단 사과가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일단 제일 좀 큼직큼직하게 그려져 있고 햇볕 받아가지고 빛도 좀 일부 반짝여가지고 눈에 제일 크게 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과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빛이 들어온 뒤에 나무들이 일부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산은 좀 가장 좀 늦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조의 그림이지 않나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과, 그 다음에 나무, 산 이렇게 순서로 눈에 들어오십니까? 자,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고,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학창 시절에 우리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수업 듣고 그 평가를 한다. 그게 이제 중간고사고 기말고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다 보면은 항상 뭔데, 작은 소단원, 뭐 중단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각각의 시험이 되다 보니까 소단을 위주로 계속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배운 내용, 다음 주 배운 내용, 일주일에 수업 한 번 들었으면 그 다음 주 배운 내용, 그러니까 한 주 이렇게 조각 내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수업의 연관성을 잘 못 찾더라고요. 물론 암기식으로 그때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꺼번에 토탈 뭉쳐가지고 전 범위에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 그때는 어떻게 좀 쉽게 접근을 못 하더라는 거죠. 응용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어떨 때 종합적으로 과목을 시험 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이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대단원, 큰 단원부터, 큰 개념부터 알고, 그 다음 중간 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의 이하 내용인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야지 이 조각을 나중에 떼가지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개념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된다? 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멀찌감치 있는 뭐부터 봐야 된다? 산부터 보고, 그 다음에 나무, 제일 작은 사과, 이 소단원 개념으로 학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한 방에 어떻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수업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인강을 커리큘럼을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활용할 거냐? 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이용을 해서 오늘 우리 뭐 배울 건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자동차의 정의는요, 자동차 이하, 자동차 일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자동차 정의고, 자동차 정의는 뭔데? 원동기에 의해서 육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구를 뭐라고 한다? 우리 자동차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수업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요 가지의 요 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단원, 요런 개념으로 나가서 학습을 하게 되어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봤을 때 응용이 쉽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큰 개념인 산부터 보고 나무, 사과. 그럼 이걸 우리 목차로 봤을 때 그 기본서의 목차를 보게 되면은 제일 큰 단원, 그 다음에 중단원, 소단원까지
그런 분류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그 소단원에 관련된 내용에서 하나하나 단원을 설명을 할 때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마인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이 단원이 여기에 큰 단원, 중단원, 소단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이 소단원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개념으로 단원 정리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또 펼쳐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제 클릭하기 전에 얘기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 뭐 배웠는데요. 그래서 막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복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OX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단원 평가 문제를 또 풀게 된다. 사지선다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 단원이 모여가지고 큰 개념, 마인드맵의 개념이 전부 다 이해가 되면 그거 통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맨 마지막에 관연도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요즘 트렌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전체적인 흐름을 또 파악하실 수 있다.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인강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아까 자동차는 크게 5개의 중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단원이 뭐야? 첫 번째가 자동차 일반이야. 두 번째가 엔진, 전기, 셰시, 자동차 규칙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번 시간에 뭐다? 전부 이해하고 혼자서 노트 펴서 쓸 수 있으면은 뭐야? 수업을 잘 받게 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뭔데? 여기에 있는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어떻게 이런 내용을 수업을 할 거다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좀 복기를 혼자서 좀 쉽게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작업을 이번 시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동차 일반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자동차 일반에서는 뭘 배우게 되는데, 야, 니 자동차 배우잖아. 자동차 구조 원리라는 과목을 배우잖아. 그러면 뭐야? 자동차가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원동기에 의해서 육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구다. 뭐 누가 이렇게 대답합니까? 야, 자동차는 차지 뭐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자, 그런 개념이야.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자동차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한번 보고 살짝 넘어가는 거.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라는 부분은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럼 그것들 위주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간에 구색상 자동차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딱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분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내에 딱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들, 도로에서 차들 보면서 저거 승용차야. 저거 승합차야. 저거 화물차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분류입니다, 분류. 그게 분류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분류. 그냥 이제 우리가 나눈 기준이 아니라 이제 법에서 나누는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누는구나. 뭐 그런 분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분류를 우리 일상생활할 때 어디서 쓸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차를 하나 봤단 말이에요. 요새 좀 핫하죠. 차가 좀 잘 만들어졌다. 승차감이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차에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해서 홈페이지 들어갔어. 그럼 모델 정보, 이거는 뭐 RV 차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분류에 뭐가 되는지의 개념이 뭐다. 이렇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뭔데, 재원에 대해서 이제 이 차, 재원이 어떻게 되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재원을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카탈로그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탈로그 보니까 뭐 크기와 재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걸 좀 볼 줄 알아야겠죠. 우리 자동차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야, 전장이 얼마고, 뭐 전폭이 얼마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야지 어떻게 이것도 무난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일반에서는 이런 재원과 관련된 용어, 자동차를 배우기 위한 기본 지식들을 알고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중요한 핵심.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우리 재원이라고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 기본 구조는 뭐냐는 거죠. 자동차는 기본 구조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둘로, 뭐와 뭐로? 차체와 셰시로 나뉠 수 있다. 차체는 뭔데? 이 자동차 외형인데, 제 차입니다. 자동차 외형인데, 우리 뭐 흔히 볼 수 있는 외형이죠. 이 외형을 뭐라고 한다? 우리 차체, 영어로 body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뜬금없잖아요. 어디까지가 차체지? 그래서 차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차체에 대한 정의는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차체, body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자동차 구조 원리잖아요. 우리는 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외형, 자체 바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많이 언급해야 될 내용이 뭐다? 이 자체를 드러냈을 때 보이는 여기 있는 셰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와, 셰시. 그럼 정확하게 셰시는 뭘 셰시라고 하는데, 자체가 없는 이 셰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셰시에 포함되는 게 동력을 만드는 원동기 개념의 엔진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동력을 전달해가지고 바퀴를 굴릴 텐데, 이런 바퀴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프링에 관련된 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보내기 위한 뭐 핸들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모든 것들이 뭐야? 셰시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는 이 셰시 범주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건데, 너무 넓으니까. 범주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세분화해서 좀 나누어서 학습을 하자라고 나온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의 심장에 해당되는 엔진만 따로 떼서 얘기하자. 엔진, 어디? 2장의 엔진 파트에서 따로 이야기하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엔진을 구동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 많이 쓰시잖아요. 뭐 전조등을 킨다, 뭐 음악을 듣는다, 에어컨을 킨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전기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장치만 따로 묶어가지고 배우자. 어디에서? 전기 파트에서요. 자동차의 큰 범주 셰시 안에서 엔진하고 전기를 빼고 난 그 나머지를 뭐다? 그 외에 남은 것들을 작은 범주의 셰시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장, 3장, 4장에서는 뭘 배운다? 엔진, 전기, 셰시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 자동차 일반에서는 뭘 배운다? 일단은 자동차가 뭔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더라. 그 다음에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더라.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한 이야기, 용어들, 요거 얘기할 거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기본 구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뭐와 뭐로? 차체와 셰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가 뭐야? 1장에서 다룰 이야기다. 근데 이 셰시는 셰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요. 범주가 너무 넓으니 이걸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또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뭐야? 엔진, 전기, 나머지 작은 범주의 셰시 이렇게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뭐 움직일 때 서로 간에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크기도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너무 크게 제작을 하게 되면은 도로 달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맨 마지막에 자동차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또 언급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시험의 메인으로, 우리 자동차 구조 원리 시험의 메인으로 언급되는 파트가 2장, 3장, 4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 2, 3, 4를 원활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1장에서 어떻게 기본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용어라든지 뭐 공학적인 부분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 2, 3, 4가 원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장과 관련된 이야기, 즉 엔진과 관련된 이야기, 엔진에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엔진도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뭐 정의, 개념, 개요 이런 것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엔진의 개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엔진의 위치가 뭐 앞에 있네, 뒤에 있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동차마다 여러 종류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엔진의 주요부입니다. 엔진 안에서 메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겠죠. 그럼 그 중요한 녀석들의 뭐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풀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의 주요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엔진이 엄청나게 연료를 태워가면서 고온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온에 노출되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장치, 윤활장치 이런 것도 간단하게 묶어서 어떻게 한다? 거의 주요부 개념에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건데, 주유소에 가면은 연료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죠. 뭐와 뭐를? 휘발유와 경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 있고 경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 있겠죠. 근데 그 두 가지는 너무너무 다른 방식으로 엔진 안에서 이렇게 태워서 동력을 만들거든요.
뭐 이런 개념을 또 풀어서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휘발유와 경유 차이점이 뭔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썼던 이런 비커가 있습니다. 실험용 비커에 한쪽은 휘발유, 한쪽은 경유를 담습니다. 그리고 성냥불을 붙이죠. 그리고 한 번은 휘발유에, 한 번은 경유에 성냥불을 던져 넣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휘발유에 던져 넣은 성냥에는 불이 붙고, 경유에 던져 넣은 성냥은 어떻게? 성냥이 그냥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느냐? 요거 인화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휘발유는 인화점이 뭐야? 영하 42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구상 어딜 가도 뭐야? 외부의 불꽃에 의해서는 불 붙는 점, 인화점. 이거는 휘발유는 거의 지구상 어디에서도 외부의 불꽃에서 불이 붙을 수 있다. 그 반면에 경유는 보세요. 외부의 불꽃에 의해서 불 붙는 점이 거의 60에서 80도, 우리 상온이 60도에서 80도 올라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뭐 지구 온난화가 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상온에서 외부의 불꽃으로 불 붙기는 어렵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온도, 경유가 불 붙이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뭐야? 상대적으로 착화점이 휘발유보다 낮다라고 착안이 된 거죠. 그럼 이 착화점이 뭔데? 압력과 온도만 올라가면은 스스로 불꽃 없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온도가 낮은 거예요, 경유는. 그래서 휘발유는 공기와 연료를 엔진 안에 집어넣고 같이 공기와 연료를 압축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불꽃을 딱 줘가지고 빵 터트리는 방식이고요. 경유는 공기를 어떻게 한다? 흡입할 때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리고 압축해가지고 어떻게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고온, 고압을 만들면서 연료를 세게 뿌려가지고 뿌리는 족적 어떻게 불을 붙여가지고 폭발시킨다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휘발유는 불꽃을 이용한 점화 방식이고요. 그리고 경유 쓴 디젤 엔진은 뭐야? 스스로 불을 붙게 만드는 자기 착화 방식을 쓴다. 이렇게 착안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LPG, 충전소가면 LPG 있잖아요. 그럼 LPG 엔진은 어떻게 하느냐? LPG 역시도 모아놓고 어떻게 된다? 성냥불 던지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불이 더 잘 붙어요. 그래서 LPG 엔진은 뭐와?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가솔린 엔진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어떻게 엔진별로 설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엔진 파트에서는 엔진의 개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설명이 될 거고, 냉각장치, 윤활장치 같이 포함돼서요.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가솔린 엔진, LPG를 연료로 쓰는 LPG 엔진, 요거는 거의 불꽃 점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이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뭐다? 경유를 연료로 쓰는 디젤 엔진 순서로 학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상의 엔진 파트에서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1장에서는 뭐다? 자동차 일반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일반에서는 자동차 정의, 분류, 그 다음에 기본 구조, 재원. 2장에서는 엔진에 대한 이야기한다. 엔진에서는 마찬가지 개요, 그 다음에 주요부, 냉각장치, 유활장치 포함해서 주요부,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 LPG 엔진, 디젤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번 시간 계속 요것만 잘하시면, 요 페이지만 잘하시면 돼요, 요 페이지만. 그럼 학습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전기에서는 뭘 배우게 되는데, 자, 이 부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동차의 본닛을 열었다고 가정합시다. 본닛을 열었더니 여기 배터리가 있다더라. 배터리는 뭐 하는 건데? 처음에 자동차 엔진을 시동을 걸기 위해서 어떻게 전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더라. 그래서 이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리는 거죠.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구동해서 이 모터로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불이 붙을 때까지, 엔진에 시동이 걸릴 때까지. 그러면 이제 가솔린 엔진은 불꽃을 이용할 거고, 디젤 엔진에서는 어떻게 예열을 해서 미리 데워가지고 압축해서 뿌리면서 스스로 불이 붙을 거고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전기 파트에서는 제일 처음에 배터리의 전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모터죠. 그래서 시동 걸기 위한 모터, 기동 전동기. 그 순서입니다. 자, 이제 시동이 걸리기 위해서는 가솔린 엔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불꽃이 필요하다더라. 그래서 불꽃과 관련된 이야기, 어디서? 여기 있는 배터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동 전동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화 장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솔린 엔진, LPG 엔진은 불꽃 딱 줘가 폭발 빵 했어요. 그러면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엔진에서. 엔진에서 계속 동력이 만들어지니 배터리는 열심히 일했잖아. 전기 썼잖아. 그럼 충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전기를 충전해주기 위한 발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발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충전장치에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충전장치에서 전기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배터리도 충전해주고 기타 어떻게 된다? 액세서리, 편의장치에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타 편의장치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와이퍼, 뭐 계기판, 그다음에 등화장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기 파트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에는 바깥 벨트에 의해서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엔진의 동력을 빼앗아서. 그러면 이제 그 벨트에 뭐도 묶여 있느냐? 에어컨 압축기라고 해서요. 엔진의 동력으로 에어컨 냉면을 계속 순환시키는 겁니다. 순환시켜서 에어컨 틀게 되면 어떻게 시원하게 차량 안쪽을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컨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까지 기본적으로 전기 파트의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이 내연기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내연기가 좀 줄이자라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얘를 줄이고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려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으로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전기 파트에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전기차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수소를 연료로 쓰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그냥 수소차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걸 맨 마지막에 친환경 자동차로 요 세 개를 묶어서 또 설명을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3장의 전기 파트에서는 뭘 배우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본닛 열었어요. 배터리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원을 주죠. 어디에? 기동전동기, 모터에 전원 줍니다. 그럼 기동전동기 배우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기동전동기가 열심히 엔진을 구동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불꽃이 붙을 때까지. 불꽃에 의해서 불이 붙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 불꽃을 공급해줘야 된다. 그 불꽃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점화장치. 그 다음에 점화장치에서 불꽃 조각 시동이 웽 걸렸어. 그럼 배터리가 전기 썼죠? 방전을 했으니까 충전해줘야겠죠. 충전장치. 그 다음에 충전해주고 전기 남았으니까 편의장치 움직일 수 있겠죠? 뭐 와이퍼 장치, 계기판에 불 들어오는 거, 전조등,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진에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 벨트가 있다더라. 바깥 벨트. 그 바깥 벨트에 아까 말씀드린 발전기도 묶여 있지만 뭐 에어컨 압축기도 같이 묶여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에어컨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 얘기를 할 건데, 친환경 자동차의 메인 핵심 기술은 고전압 배터리, 모터, 전기 모터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파트에서 다룰 거다. 그래서 엔진과 전기 모터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 자동차까지 우리 어디서? 전기 파트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뭐다? 4장의 셰시입니다. 셰시는 좀 작은 범주의 셰시인 거죠. 그 셰시에 큰 덩어리가 빠졌죠. 엔진 빼고 전기 빼고 그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셰시에서는 우리 뭘 배우게 되는데, 셰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요겁니다. 엔진하고 전기장치가 빠졌으니 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지금 셰시 전체적인 개통도인데, 자, 요건 겁니다. 우리 엔진을 아까 엔진 파트에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우리 엔진도 셰시에 포함되지만 요거 따로 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진 파트에서 배웠으니까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어떻게 바퀴에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어디에서? 셰시 파트 제일 처음인 동력 전달 장치에서요. 그래서 이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는 부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클러치라는 녀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변속기라는 녀석도 있고, 앞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뒤쪽으로 보내기 위한 뭐 추진축, 그 다음에 종감속 장치, 자동기어 장치, 차축, 휠, 타이어. 여기까지 쭉 흐름별로 배우는 게 뭐다? 셰시 파트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셰시 파트 제일 처음에 언급할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동력 전달 장치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프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다. 스프링은 자동차가 주행 중에 노면에 충격을 받았을 때 운전자가 그 충격을 최대한 좀 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무슨 장치에서? 현가 장치라고 해서 여기서 묶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뭐라고 한다? 우리 조향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도 움직일 수 있어. 자동차를 움직이다가 어떻게 한다? 속도도 줄이고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브레이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디서 한다? 여기 제동장치에서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4장의 작은 범주의 셰시에서는 엔진을 제외했어.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야기할 거다. 어디서? 동력 전달 장치에서요. 그 다음에 스프링과 관련된 현가장치, 핸들과 관련된 조향장치, 브레이크와 관련된 제동장치, 이런 순서대로 4장에서 학습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메인 내용입니다. 그 외에 5장에서는 좀 가볍게 볼 수 있죠. 가볍게 자동차를 제작할 때 야, 길이는 얼마 이상 만들지 마. 얼마 이하로 제한해. 근데 폭은 얼마. 그 다음에 이런 굴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굴다리 설계할 때 야, 높이 제한을 둬야지 설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차량 높이는 뭘 넘으면 안 돼? 4m 넘지 마. 4m 이하로 만들어. 이런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행하다 보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턱을 넘을 때 차량 제일 아래쪽에서 바닥까지 얼마 이상의 높이로는 만들어. 그래서 뭐 최저 지상고를 10cm 이상 해라. 이런 약속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우리 자동차 규칙에서 5장에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 한 장, 그 메인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뭐 배우게 되는지 그거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고 막 정리하더라도 이건 누구 공부다? 제 공부예요. 제가 계속 반복 학습하면서 스스로 계속 연습하는 거잖아요. 딱 영상 멈추시고 오늘 뭐 했는지 어떻게 한다? 본인이 직접 적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딱 멈추세요. 멈추고 오늘 뭐 배웠지? 노트 꺼내서 빨리 적어보세요. 빨리.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반복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이 습관을 잘 쌓아야지만 어떻게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많이 투자했는데 인강을 많이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선생님 개념이 안 잡혀요. 자동차 구조 원리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 안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빨리 해보세요. 자, 자동차 크게 5개 장으로 나눈다. 자동차 일반, 그 다음에 엔진, 전기, 셰시, 자동차 규칙. 적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뭔데? 자동차 일반에서는 자동차 정의, 분류, 그 다음 뭐야? 기본 구조와 재원. 자, 그 다음에 엔진에서는 뭐 배우는데? 엔진의 개요, 그 다음에 주요부, 냉각장치, 윤활유장치 포함해서,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 LPG 엔진, 디젤 엔진. 자, 3장의 전기에서는 어쩌고저쩌고요? 배터리. 배터리부터 한다 했으니까. 배터리, 그 다음에 기동전동기, 그 다음 뭐? 점화장치, 발전기, 충전장치죠. 충전장치, 그 다음 에어컨 시스템. 그 다음에 기타 편의장치, 와이퍼, 계기판, 전조등 이런 것들, 등화장치.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 자동차까지. 자, 셰시 파트에서는 뭐야?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동력 전달장치, 스프링과 관련된 거, 현가장치, 핸들과 관련된 거, 조향장치, 브레이크와 관련된 거, 제동장치.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규칙, 자동차 규칙입니다. 이거를 꼭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노트에 적으면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스스로 어떻게 학습하고 내 거로 만드는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 이것들의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의 내용까지 잘 적으실 수 있으면 어떻게 이번 첫 시간 수업, 뭐 인강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 수업 잘 받으시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인강은 이렇게 학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인 겁니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자, 복습을 잘했어. 그러면 이 복습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 다음번에 쉽게 볼 수 있게끔 좀 단권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재를 좀 자주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볼 수 있어. 그러면 교재의 중요한 내용들, 형광펜으로 칠한다든지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재를 자주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교재를 어떻게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단권화를 한다든지, 기본서에 그래도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나는 지금 핵심적인 내용만 내가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 싶어. 그럼 스스로 노트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습하고 본인 스스로 자주 복습 반복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컨텐츠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 만들고 그 다음 뭐야? 이후에 나올 300제 문제집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 학습하게 될 단원별로 10년치 이상 묶어놓은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 보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이 단원에서는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네.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웬만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기부여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자격증 시험, 무슨 시험?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반드시 한번 응시를 좀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 정비 기능사 시험 응시하셔가지고 필기 합격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그 다음 학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더라. 더 흥이 난다는 얘기예요.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들을 잘 하게 되잖아요. 요것들을 잘 하게 되면 거의 90점? 만점? 근데 나는 지역적으로 나오는 한두 문제 해서 꼭 90점이 아니라 100점을 맞고 싶어. 좀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어. 하시면은 뭐다? 포털 사이트에 CBT 전자 문제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에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있거든요.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들을 또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내용을 좀 더 확장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도 어떻게 만족이 안 된다? 그럼 뭐까지? 방금 보셨던 내용에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문제도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보시려면은 나는 웬만해서 문제 잘 안 틀리는데 정말 이거는 풀어보지도 못한 문제가 한 번씩 접하게 된다. 그러면 거의 완성형에서 어떻게 확장하기 위해서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야?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하시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자격증 시험만 응시하시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 드린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인드맵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본 내용 또 설명드리면서 계속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그 다음 시간에 또 본격적으로 자동차 구조 원리 수업 내용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